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1948년 러시아의 과학자 가모프가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과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되면서 빅뱅 우주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빅뱅 우주론의 큰 증거가 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잡음을 관측하다가 알아낸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비 위성이, 그리고 WMAP 위성, 그리고 또 플랑크 위성 등등 우주를 관측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우주에는 지금 빅뱅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분포가 수소와 헬륨의 분포가 3대1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주를 관측해 보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그거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를 관측하는 장비로는 여기 슬론 망원경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관측 장비를 했는데요. 허블 망원경이 나무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였다고 한다면 슬론 망원경은 숲을 측정,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에 비유할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고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초대형 차세대 우주망원경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분광기라는 게 선생님 손에 작게 지금 들려 있는데, 이런 분광기로 스펙트럼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빛 스펙트럼 관측하는 그런 분광기가 여기에 있는 제임스 웹에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도 같이 있어서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가시광선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제임스 웹도 현재 관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구상에서는 여러분들 LHC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 입자 가속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물리학 입자 연구소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하면 양성자를 광속으로 가속을 시켜서 충돌시켜서 그 안에 있는 그 입자들이 빅뱅의 초기를 재현해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중력파가 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력파라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중력에 관련되는 중력파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난 지 100년 만에 중력파를 탐지했다고 해요. 이 중력파로 지금 이 사진에서는 블랙홀을 관측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시광선이나 전파 등으로는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우주는 속속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빅뱅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빅뱅의 중간을 0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그 과정마다 좀 다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현재 137억 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변화가 9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실제 가장 큰 변화를 얘기하라면 여기 가운데 선생님이 그어놓은 이 진한 금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는 불투명한 우주,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는 투명한 우주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투명한 우주죠. 우주를 바라보면 빛이 나아가는 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우주에 살고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빛이 나아갈 수 없는 불투명한 우주였다라는 빅뱅 우주론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을 지어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불투명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투명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였던 처음 순간에 빅뱅이 시작됩니다. 빅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지금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팍 터지면서 급팽창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 0이었던 것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책에 보면 무에서 시작이 되었다, 진공에서 시작이 되었다,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빅뱅 순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퍼져나간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극고온이었고 아주 높은 온도였고,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났다라는 걸로 빅뱅의 순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10⁻32초, 그러니까 아주 순간인데요. 아주 짧은 찰나에 이때 비로소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 입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요 표를 잠깐만, 요 그림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원자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원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죠. 화학에서 최소의 그 단위를 원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가 밝혀진 것은 1800년대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자가 제일 작은 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서 원자보다 10,000분의 1 크기인 원자핵과 전자를 밝혀냈어요. 전자는 더 작죠. 그랬는데 이거는 1900년대예요. 1900년대.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원자핵 속에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거를 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거는 1932년 정도 되는데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인 그런 양성자와 중성자를 알아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안에 그것을 부셔보았더니 쿼크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 쿼크도 여기는 그림이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6가지 종류의 쿼크와 6가지 종류의 렙톤과 4가지 종류의 매개 입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게 1990년대쯤에 일어난 일이라서 1990년에 이 쿼크와 렙톤과 매개 입자에 대한 것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발견이라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기본 입자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입자가 여기에 보면 쿼크, 여기에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게 1세대 쿼크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발견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쿼크와 스트레인지 쿼크, 이거는 2번째로 발견된 2세대 쿼크. 그 다음에 여기에 탑 쿼크와 바텀 쿼크가 3세대 쿼크로 이렇게 쿼크와 그 다음에 렙톤. 렙톤은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게 전자인데, 전자와 전자, 중성, 미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뮤온과 뮤온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와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힘을 매개 하는 입자라는 게 4개 있고, 그 밑에 매개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총 17개의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생겨나는, 그게 바로 빅뱅 후 굉장히 빠른 순간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빅뱅이 있었고 곧이어 기본 입자가 생성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입자가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력, 전자기력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여기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텐데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둘 다 핵 속에 존재하는 그런 힘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들 플러스를 띠고 있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끼리 실제로 전자기력으로 말하면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발력을 이기고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라고 하고, 약한 핵력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그러한 그 붕괴,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그 힘을 우리가 약한 핵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여러분들 뉴턴이 얘기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뭐 꼭 큰 천체가 아니어도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전자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이 당시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중성자, 양성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사진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양성자, 이 동그라미를 중성자라고 써놨는데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0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양성자에는 지금 쿼크 3개가 모여 있어요. 중성자도 쿼크 3개가 모여 있는데 쿼크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에 보면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 여기는 반대죠.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가 2개. 그런데 이 쿼크의 전하량이 있어서 그 전하량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업 쿼크의 전하량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3개가 결합이 되면 얼마의 전하량을 띠게 되냐 하면 3분의 2랑 3분의 1을 합치면 3분의 4,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빠지면 1이 되겠죠. 1.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량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이 결합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0의 전하량을 갖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되는 이러한 빅뱅에서의 이런 변화가 실제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는, 그게 변화가 가능했었대요. 초기에는 1대1 정도로 생겨나면서 용이하게 바뀌다가 점차 우주가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이쪽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이쪽에 에너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어려워졌고, 중성자가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해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것은 어려웠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하는 것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우주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제 양성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중성자의 붕괴라고 써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모형을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쪽에서는 거의 같은 비율로 붙여놓고 이쪽에는 보면 빨간색의 양성자만 주로 있고 중성자는 굉장히 적어요. 이게 몇 개를 붙여놓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 양성자는 14개, 중성자는 2개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중성자는 초록색으로 2개가 있죠. 여기 윗부분에서만 봅시다. 그리고 플러스 되어 있는 양성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율로 생겨났대요. 이런 비율로. 그러면 이런 비율로 생겨난 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밑에 가면 양성자 한 개는 실제로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거든요. 수소 원자 핵이 되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된 이런 모양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지금 개수로 수소 원자 핵은 12개, 헬륨 원자 핵은 1개인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12개 대 1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량의 비율인데 여러분들 수소 원자 핵이 지금 양성자, 중성자가 같이 결합돼서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질량수를 약 4라고 보거든요. 4. 그런데 이거는 하나씩 있으니까 1, 1, 1, 1 해서 12개니까 12죠. 12대 4. 질량수는 12대 4면 3대 1의 질량수가 되는 거거든요. 3대 1. 그래서 3대 1의 질량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가 주장했던 사항이 그거였어요. 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 이미 처음부터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항을 같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3분이 되었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동위원소가 있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양성자 한 개로도 이루어지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중수소도 있을 수 있고 중성자가 3개 같이 결합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3중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륨도 마찬가지죠. 헬륨도 중성자 2개 들어있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 들어있는 4, 질량수가 4인 헬륨도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인 헬륨도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만 끼어있는 그러니까 아무튼 동위원소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러한데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지금 3분이에요. 3분. 빅뱅 후 3분까지의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본 입자로 생겨난 전자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자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기 이전 단계로 굉장히 활발한 전자의 그 이동과 여러 가지 기본 입자들의 형성과 원자핵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우주였기 때문에 이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불투명한 우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입자들 사이에 빛이 나아가려 해도 막혀서 반사되거나 막혀서 나아갈 수 없었다. 굉장히 전자가
막 그 이동이 엄청난 그런 상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시기를 불투명한 우주였다고 하니까 실제 이 당시에 그 우주에 우리가 살았다면 아주 깜깜한 상태였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굉장한 고온이고 그리고 물질도 없었어요. 우리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말이 맞거든요. 단지 굉장한 밀도여가지고 빛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책이나 그런 데서 보면 걸쭉한 수프 같았다. 뭐 죽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빅뱅 후 38만 년이 될 때까지,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서 이제 투명한 우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투명한 우주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